제2부 제5주제 메타버스를 통한 한국어 교육의 교수 학습 방법 연구에 관해서 극동대학교 김지혜 교수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황피장 베트남 호치민 국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지혜 교수님 논문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맡은 극동대학교의 김지혜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메타버스를 통한 한국어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실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사회 곳곳에 접목되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교육과 기술을 융합하는 에듀테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부각된 것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의 가능성과 가치는 그 결합성과 초월성 그리고 확장성이 창출해낼 새로운 가치들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메타버스를 도입함으로써 그동안은 불가능했던 것들이나 불안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진행됐던 것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에서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형성이 궁극적인 교수학습 목표로 자리하고 있는데 메타버스가 학습자들의 이러한 능력 형성 및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즉, 메타버스의 세계가 목표 언어 사용 권역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 그리하여 가장 현대적이면서 실천적인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형성할 기회를 제공할 공간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한국어 교육이 메타버스를 통해 교육의 효용성과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면 메타버스의 개념과 범주를 어떻게 인식하고 접목해야 하는지를 이론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의 각 범주별로 교수학습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설계하고 또 교수학습의 과정 및 전략은 어떻게 짜고 교육의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찰합니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어 교육을 위한 메타버스의 개념과 범주는 무엇인가? 둘째,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의 유형별 교수학습 방법은 무엇인가? 셋째, 메타버스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의 전인교육적 의미는 무엇인가? 입니다. 먼저 선행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버스의 개념과 관련해서 메타버스란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이 개념은 미국의 소설가 닐 스티븐슨의 SF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소설에서 메타버스는 소설 속 인물들이 아바타가 되어서 활동하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했고 이러한 흐름이 이어져서 최근까지도 메타버스는 3차원 가상세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논의되고는 합니다. 한편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후부터 이 개념을 실용화,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 중에는 메타버스를 단순하게 가상세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단체가 바로 메타버스 연구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는 메타버스 로드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시했는데 이 로드맵에서 메타버스를 또 다른 어떤 세계라고 볼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현실 세계를 확장시켜주는 것 또는 물리적인 현실 세계를 그 너머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와 연결 및 결합해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메타버스를 보면 그것은 현실 세계와 완전하게 동떨어져 있는 별도의 세계로서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메타버스에서의 언어 활동은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언어 능력 향상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메타를 현실 세계의 확장 및 연결의 관점에서 보자는 연구자들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메타버스란 사실 현실 세계와 분리된 것이라기보다는 현실 세계와 연결된 것 또는 현실 세계 위에 더 씌워진 것으로서 현실 세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근대적인 세계관에서 우리는 시공간의 좌표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공간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한국에 있지만 메타버스의 세계 안에서는 다른 언어권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외국어 교육에서 메타버스의 가치는 인간의 공간적 이동을 자유롭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메타버스가 외국어 교육의 발전과 학습자들의 외국어 학습에 주는 효용성,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메타버스를 3차원의 가상현실로 인식하는 그런 협의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신체적 감각 기관으로 수행해왔던 세계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디지털 기기 등으로 활용하여 그런 것들을 활용하여 확장한 현실로 보려고 합니다. 이는 메타버스로 인해서 공간적 제한이 극복된 외국어 교육의 가치를 확인하고 그것이 교수학습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더욱 풍성하게 검토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메타버스의 유형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증강과 가상을 한 축으로 잡고 환경 세계 그리고 내면 초점을 한 축으로 잡아서 메타버스의 세계를 크게 넷으로 구분했습니다. 이 구분 방식은 ASF 2007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구분 방식에 따르면 메타버스는 AR로 대표되는 증강현실 세계, 그 다음 미러월드, 거울 세계,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세계, 그리고 가상현실 세계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 표에서 X축, 즉 환경 세계 내면 초점이라고 이렇게 각각 그 끝에 가 있는 이 X축은 사용자의 행동이나 의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주변 환경이나 세계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드러냅니다. 또 이 표의 Y축은 메타버스 플랫폼이 물리적인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은 가상적으로 구축된 세계를 기반으로 삼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메타버스의 세계와 기술은 각각 독립적인 형태로 개발 및 발전되어 온 것이 아닙니다. 메타버스의 각 기술과 영역들은 서로 연결되고 중첩되면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그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밑에 제시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그림이 그것을 실제로 원용한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혼합현실, 지금 MR이라고 부르는 혼합현실과 확장현실, XR이라고 부르는 확장현실입니다. 혼합현실은 가상세계 구축 기술과 증강현실 기술이 결합되어서 현실 세계에 시각 정보를 덧입히고 가상의 물체도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메타버스가 구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메타버스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교차되고 결합되면서 발전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메타버스의 기술적 교차와 결합은 현실 세계의 물리적 장벽을 허물고 인간의 인식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수렴해 나갑니다. 메타버스의 발전 방향과 판도는 한국어 교육에 메타버스가 접목될 때에도 특정한 하나의 플랫폼이나 프로그램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에 그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메타버스는 지금까지 인간의 인식적 한계를 극복하고 물리적 장벽을 허문다는 목적에 따라 각종 기술을 결합하고 교차하면서 새로운 플랫폼 양식을 창출해 왔습니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게 돕는다는 목적 의식에 따라 현재의 다양한 메타버스 기술을 결합하고 교차하면서 새로운 한국어 학습의 형식을 구축하고 해당 형식에 알맞은 내용을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전반부 녹화를 마치고 다음 내용부터는 후반부 녹화에서 발표 부분입니다. 해외 외국어 교육학자들은 메타버스를 통해 펼쳐진 온라인 학습 세계가 외국어 교육에 큰 혁신을 가지고 올 것을 예견하고 이를 준비해 왔습니다. 영미권에서도 세컨드 라이프라는 가상현실 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세컨드 라이프가 언어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외국어 학습자들 사이의 만남과 소통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상현실 플랫폼의 특성상 학습자들은 세컨드 라이프에서 자기 자신과 특별히 관련이 없는 인물을 아바타로 구성하고 그 인물이 되어서 대화에 참여하는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플랫폼에 있는 홀로덱스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배경 공간을 대화 주제 등에 맞게 변화시킴으로써 몰입도가 높은 역할 놀이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컨드 라이프에는 버디 스크립트나 브레인보드, 머시니아 같은 프로그램이 덧붙여 있습니다. 이는 학습자들이 외국어로 대화를 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내용을 보완하거나 문장 생성에 도움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즉, 세컨드 라이프는 학습자들이 문장을 생성하거나 주제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 외국어 의사소통을 보완해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외국어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런 가상현실 공간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효과가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가상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외국어 교육에 대해 이루어진 메타버스 관련 논문들을 종합해 보면 이 메타버스로 제공된 교육 상황에 임하는 학습자의 태도가 그 교육성의 성과를 좌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자들이 메타버스 교육 환경에 몰입해서 목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동료들과의 상호 협력적 학습을 할 수 있어야지만 교구의 가치와 효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하고자 한 연구들이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정리해서 살펴본 결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한국어 교육 연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메타버스란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한국어 교육을 위해 별도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구축되고 그 내부에 학습에 활용해야 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굉장히 매력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나 실제 그 프로그램이 개발된 이후에 사용될 때까지의 수명, 학습자들에게 다가올 매력도,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전 등을 위해서 들여야 하는 추가 비용 등을 생각해 본다면 한국어 교육만을 위한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 실용성이 있는 것일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기술은 신기술로서 개발 비용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리뉴얼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이 반영되어 있는 기존의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성이나 실용성을 모두 충족시키기 좋겠다고 판단하였고, 유수의 IT 기업들이 생산 및 배포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기존의 메타버스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그 내부에서 한국어 교육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제시된 구역을 찾기 어렵고 이 프로그램을 접속하는 것만으로는 한국어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교육은 근본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노력의 주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습자와 교수자이며 지금의 교수학습 패러다임에 따라 생각한다면 학습자가 중심에 서고 교수자가 이를 조력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장에서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한국어 교육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고자 할 때 교수학습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습자와 교수자가 각각 어떤 노력을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버스는 학습자들이 목표를 실생활과 유사한 상황, 환경 속에서 연습할 수 있게 돕습니다. 다만 메타버스의 한국어 교육적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설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할 때 교수학습 방법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란 교육 도구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의 가치를 드러낼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접목되었을 때 그 가치가 잘 발현될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X축과 Y축에 따라서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보았던 그 메타버스의 영역별로 각 범주가 한국어 교육에 활용되었을 때 교수학습 방법적으로 어떻게 주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활용한 한국어 교수학습입니다. 먼저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한국어 교육을 설계할 때 우리는 이 기술이 학습자들의 학습 환경을 발전시킨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학습자들이 언어학습의 상황을 스캐폴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언어의 형태, 소리, 의미, 연결에 대한 인지적 부호를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이 이 증강현실 기술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한국어 교육을 할 때, 이제 지금까지 시도된 것을 보면은 AR 지원을 통해서 어휘 목록 카드, 어휘 학습을 도와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어휘 학습에 AR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휘 목록 카드에 AR 프로그램을 접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목록에다 AR을 접목시킨다면, 그러니까 단어를 확인할 때 그 단어와 관계된 어떤 증강현실적인 이미지라든지 뭐 의미를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팝업처럼 뜨게 만든다는 것은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업 준비에 있어서 이걸 만들기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교수학습적으로 볼 때 AR 지원이 학사가 어휘학습에 몰입하게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종이로 된 단어 카드로 어휘를 학습할 때보다는 굉장히 높은 교육 성과를 보인다는 것도 통계로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대적인 수월성이나 효과성을 말하는 것일 뿐, 전면적으로 모든 학생이 좋은 성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어휘 목록 카드에 AR을 접목시키는 것은 굉장한 비용이나 기술이 필요한 일인데, 그런 비용이나 기술을 생각했을 때 그만한 성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연구에서는 우선 이게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보자면, 어휘카드에 AR이 도입되었을 때 교사는 학습자들이 어휘카드에 도입된 AR에 흥미와 관심을 보이는 그 자체를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가도록 이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의 주제나 내용별로 이런 AR이 전제가 된 어휘카드의 효과성을 다시 판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울세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한국어 교수학습입니다. 거울세계 프로그램이란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가상 모델이 실제 세계를 반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도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지도 어플리케이션은 현실 세계의 모습을 마치 거울에 비춘 것처럼 정확히 보여주면서도 이 지도라는 목적성에 따라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거울세계 프로그램은 지리, 지형, 지물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에서 개발된 지도 앱을 활용해서 실제 한국에 있는 생활 공간을 대상으로 길 찾기 활동이나 길 안내하기 활동 같은 것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구글어스 같은 것이 제공하는 지리적이고 환경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중고급 수준의 학습자들이 한국어 교실에서 이거를 뭐 주제로 토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활동을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같은 그러니까 거울세계 프로그램은 학습에 있어서 생동감이 넘치는 자료로서 이게 어떤 학습의 즐거움이나 그런 현실감을 더 증폭시킨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거울세계 프로그램을 한국어 교육에 접목했을 때의 가치는 거울세계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들이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성과 능동성을 향상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은 사실 현재 다 구축되어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개발 비용을 크게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효용성이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거울 프로그램이 한국어 교수 학습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습자가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습자는 목표 언어 섭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의 지리나 아니면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뭐 한국에서 개발된 지도 앱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학습자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 거울세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교사의 유용한 프로그램 소개 및 안내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미디어 리터러시 측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자들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 앱의 경우에는 그것을 굉장히 이미지화 시켰고 또 도식적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장소를 찾을 수 있는지, 길찾기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려면 무엇을 클릭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식성도 사실은 각 국가나
언어나 언어권별로 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측면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방법 또한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은 모두 거울세계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의 대상으로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무비판적인 수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다만 활용의 대상으로서만 받아들이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울세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을 평가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사들이 학습의 주제나 목표, 내용 범위에 맞는 거울세계 프로그램을 안내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자들이 해당 거울세계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안내했는지도 수업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는 거울세계 프로그램의 내용이 여러 사람이 협력적으로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현재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그러니까 사용자의 참여와 함께 구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다룰 때에는 학습자들이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굉장히 좋다라는 인식보다는 이것이 사용자가 함께 참여해서 구성한 것인 만큼 절대적인 것이기보다는 주관적인 것들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세계는 학습자가 교실에서 배우는 내용과 실제 현실 사회 사이의 불일치한 부분을 상쇄할 그런 교육 자료라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어 교육을 할 때는 교실 자료와 실제 그 자료 사이의 괴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한국어 교육이 추진하는 굉장히 보완하려고 하는 진정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울세계 프로그램은 한국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진정성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한국 현실은 아니라는 점, 그 점이 항상 상기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상세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한국어 교수 학습입니다. 가상세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상현실들을 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페토라든지 아니면 싸이월드라든지 아니면 요즘 많이 구성해서 쓰고 있는 로블록스 같은 것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가상현실들은 그 안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만들 수 있는, 실생활에 가지고 있는 그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가치제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만 활용 가능성일 뿐 그 자체로 이미 한국어 교육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가상현실 세계 플랫폼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플랫폼에서 행해지는 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아바타 등을 설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페토에는 한강이 재현되어 있고 한강에서 볼 수 있는 편의점이나 공원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습자들은 자신이 만든 아바타를 움직여서 한강 공원에 갈 수 있고 편의점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일 뿐입니다. 편의점에 붙박이로 있는 아바타는 같은 말만 반복할 뿐 그에게 가까이 간 사용자와 대화하지 못합니다. 공원은 공원이라는 공간으로서만 존재할 뿐 학습자가 그 공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나 교육적 목표에 따른 어떤 설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상세계는 게임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승자도 없고 패배도 없습니다. 가상세계에 접속할 때 사람들은 굳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목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상세계의 접속자들은 어떤 행위나 언행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가상세계가 한국어 교육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이 세계에 접속해서 해야만 하는 어떤 과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가상세계를 활용한 외국어 교육 연구자들은 대다수가 과제 중심 교수법의 형식으로 프로그램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상세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의 과정입니다. 가상세계의 활용 방향성을 고민해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가상현실 기반 상호작용입니다.
가상세계에서 우리는 아바타로 만나고 아바타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교사는 학습자가 가상세계에서 만나는 아바타들의 관계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원어민 사용자가 접속하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원어민과의 대화 상황도 경험하게 할 수 있는데 가상세계에서 만나면 거리 이동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장점을 이용해서 각 연령대에 각기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화해 보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사는 서로 다른 언어 문화권에서 온 학습자들이 가상세계에서 만나 대화하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가상세계에서 링구어 프랑카로서 한국어 의사소통도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목표어를 링구어 프랑카로 사용한 경험은 학습자의 문화적 의사소통 영역을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상세계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하면 사실 이 가상세계 프로그램의 장점은 학습자가 목표 환경에 맞춰서 언어 문화 역량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얼마나 잘 구성해 주었는가를 평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학습자들이 이 환경 안에서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한국어 소통을 했는지를 스스로 성찰하게 함으로써 그 가치와 효용성에 대해서 되짚어보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라이프 로깅 프로그램을 활용한 한국어 교습 학습입니다. 라이프 로깅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요즘 대학생 학습자라면 대부분 익숙하게 여길 것들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과 같이 자신의 삶의 여정과 기록을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에 기록하고 공유하며 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라이프 로깅 프로그램을 한국어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원어민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라이프 로깅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안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라이프 로깅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어떤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게 할 수 있고 본인도 그 로깅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떤 의사소통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라이프 로깅 프로그램을 한국어 교육에 활용할 때는 이 프로그램의 공개적인 특성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만 합니다. 라이프 로깅 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다중에게 공개되는 그런 플랫폼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프 로깅 프로그램은 전례 없는 수준의 상호 접촉과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때 목표를 통한 문화 간 의사소통이 촉진되거나 문화 간 의식의 거리가 줄어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직 경향성만이 확인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접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중에는 이런 다문화적인 그런 인식이나 세계 시민의식이 발달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주의하고 이 부분은 학생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잘 걸러낼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영어 교육에서는 사이버 공간에 인터넷 디아스포라 사용자들이 많은 경우에 문화 다양성이 강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국어권에서도 인터넷 디아스포라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한국어 기반 인터넷 플랫폼의 문화 다양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각 문화권의 언어 사용 풍토는 언어권별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고 또 인터넷 디아스포라가 될 우리 학습자들이 한국어 기반 라이프 로깅 시스템을 접속하는 그 시점에서는 아직 그 플랫폼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부족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안내를 학습자들에게 해서 충격이나 아니면 어떤 그 심리적 상처 같은 것들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로 라이프 로깅 프로그램은 익명성의 문제와 객관적 단서의 문제 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사는 이게 익명성의 소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제어되지 않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나 아니면 라이프 로깅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이야기들은 객관적인 단서가 부재한 그런 이야기 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학생들한테 먼저 안내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마련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라이프로깅 프로그램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언어 사용의 다양한 방식과 양상에 대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정성이 있는 인식이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습자들은 라이프로깅 프로그램을 진정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받았는가 또는 그런 활동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그래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메타버스를 통한 교육은 메타버스를 통해 도입되는 가상현실이 현실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결 속에서 현실이 더욱 이롭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토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메타버스의 메타라는 개념을 단순히 가상으로만 보지 않고 현실을 확장하는 것, 즉 현실 너머의 것을 교실에 도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메타버스를 통해 학습자들이 다만 어휘나 문법 그리고 문장을 외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 세계나 가상 세계에 구축된 한국어 사용 환경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와 통찰력을 토대로 의사소통을 주도해 나갈 역량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교육적으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의 각 범주가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는 다양한 내용 범주의 특성이나 의사소통적 특성에 맞게 조금 설계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한 메타버스가 학습 경험을 확장하고 활성화하는 데에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단순히 메타버스 환경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것이 현란하다 하는 점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의 학습 동기나 목적 그리고 목표를 인지하면서 자기주도적으로 메타버스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학습 경험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의 교수 학습은 최첨단 기술의 도움으로 시공간의 제한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타버스를 통해 교육과 현실을 매개하고 학습자들에게 자기주도적이고 자유로운 환경이 되어줄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 교육의 교수 학습 방법 연구의 토론을 맡은 황희장이라고 합니다. 준비된 토론문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수 학습 방법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한국어 교육을 위한 메타버스의 범주가 개념은 정립하고, 둘째, 한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유형별 교수 학습 방법 탐색, 셋째, 메타버스 활용한 한국어 교육의 홀리스틱 교육적 의미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메타버스의 메타라는 개념은 단순히 가상이라고만 보지 않고 현실을 확장하는 것, 즉 현실 너머의 것은 교실에 도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현실과 긴밀하게 연결된 교육이 학습자들의 홀리스틱적 성장은 가능하게 보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 검토 결과 현재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가상현실 적용 수업에 관한 연구와 실천이 특히 부족하다는 점은 고려해 볼 때 메타버스의 개념 정립하고 메타버스 유형별 교수 학습 방법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시의적절하고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유의미한 연구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공유해 주신 연구자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은 전하며 선생님의 발표문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은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로서의 소임은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이 거울 세계나 가상 세계에 구축된 한국어 사용 환경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와 통찰력은 토대로 의사소통은 구도해 나간 역량은 구축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역량은 구축하는 데에 교수 학습이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나 교수자 또는 학습자에게 따로 요구된 미디어 리터러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 선생님의 보시기에는 교수자 학습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된 미디어 리터러시가 무엇인지 또는 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들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둘째, 최근 온라인 학습, 가상현실을 통한 언어 학습의 교수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메타버스의 유형별, 즉 4가지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한국어 교수 학습은 소개해 주셨는데 각각 교수자의 역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셋째, 현재 한국어 교육은 해외에서도 한국 내 못지않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뉴노멀 시대와 같은 메타버스를 적용하는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는 한국 내의 한국어 교육과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 간 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최대한 갭을 줄이거나 아니면 한국 내외 효율적인 교수 학습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선생님의 고견은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선생님의 논문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은 대신하였습니다. 저의 질문이 혹여 선생님의 연구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메타버스,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수 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유의미하게 활용되고 이로써 특히 한국어 교육이 더욱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